오늘은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은 서울 청량역입니다. 아침 6시 40분이지만 아직 해가 뜨지 않았네요. 오늘은 청량역에서 기차를 탈 겁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기차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로 가득하네요.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무궁화호를 타려 합니다. KTX보다 느리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기차 여행의 낭만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네요. 약 40분을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역사 내부가 조용합니다. 이곳은 양평 용문역 3번 출구입니다. 저는 무궁화호를 타고 40분 만에 왔지만 경의중앙선 전철로도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용문역 3번 출구에서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넓은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산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큰 아파트 단지가 생겼네요. 삼 번 출구에서 약 5분쯤 걸어가면 멋진 길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흑천이라고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가을빛이 완연해졌네요. 흑천을 따라 왼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이라 조용한 하천길이 더욱 상쾌하네요. 걷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길을 용문 꼬부랑길이라고 부르나 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어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예쁜 길이네요. 가끔 귀여운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중간중간 쉼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두 그루의 은행나무의 색이 너무 대비가 되네요. 오늘 제가 찾아갈 곳에는 단풍이 잘 들어있길 바라봅니다. 흑천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하천이지만 가을에 걷기에 너무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문 6리인데요. 여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면 다른 코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계속 하천 뚝방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길이 헷갈리실 때는 하늘색 리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 앞에 경의중앙선 철로가 보입니다. 철로 아래쪽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중앙선 철로도 지나가네요. 철로 아래 물이 맑아서 물고기도 많이 보이고 오리들도 많더라고요. 올해는 유난히 낙엽이 빨리 떨어져서 가는 가을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양평은 지금부터 단풍 절정이라고 봐도 좋겠는데요. 이곳은 용문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아름다운 용문천을 따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었는데요. 운동하기에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천길에는 덩굴식물 터널이 많았는데요. 사계절 언제 와도 멋질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을 지나면 마룡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시면 됩니다. 다리 끝에서 다시 왼쪽 샛길로 건너가시고요. 이곳은 마룡 1리 입구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시골 마을 몇 개를 지나가는데요. 모두 물소리가 함께 들려서 더욱 좋았습니다.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어찌나 맑던지 보기만 해도 상쾌하네요. 조금 가면 큰 농협 창고가 나오는데요. 창고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작은 굴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지나면 넓은 평야가 나옵니다. 이곳 근처에는 식당과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에 좋았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의 이름은 용소교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크고 평평한 돌들을 깔아 놓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징검다리는 처음 봤는데요. 물이 깊지 않아서 걸어서 건너봤습니다. 돌도 촘촘해서 건너기 쉬웠는데요. 그래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참 좋았습니다. 용소교를 건너면 다시 길로 올라옵니다. 이곳은 덕촌리입니다. 큰 길을 따라 걷는 구간이지만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마치 강원도 산골 마을을 걷는 기분인데요. 덕촌리 끝까지 가면 하얀 카페가 있고 이제 숲으로 향합니다. 숲 입구에 약사암이라는 절이 있는데요. 용문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덕촌리 산길이 시작됩니다. 가을을 느끼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도 계곡 물소리가 경쾌하네요. 낙엽이 많이 쌓여서 잘 안 보이지만 잘 닦여진 포장도로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이 숲길이었습니다.
정상에는 스탬프함이 있습니다. 정상을 지나 다시 굴다리가 나왔습니다. 굴다리 옆으로 멋진 은행나무 길이 있는데요. 역시 양평은 은행나무의 도시답네요. 좁은 굴다리를 지나가면 또 다른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은 오촌리입니다. 시골 마을들을 연결한 것이 마치 지리산 둘레길의 축소판 같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촌리 끝으로 가면 오촌리 숲길로 이어집니다. 이 숲길은 길이는 짧지만 가을에 정취 많은 대단한 숲길이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만 내려가면 됩니다. 오촌리 숲길 종점까지 약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용문역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10km 정도입니다. 숲길을 나오면 용문사로와 만납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용문사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데요. 약 5분쯤 걸어가시면 유명한 용문산 관광단지로 이어집니다. 주차료는 하루 3,000원입니다. 이곳에는 버스도 자주 있는 편인데요. 저도 복귀할 때는 버스를 탈 겁니다. 버스는 대략 40분에 한 대씩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업시설도 많아서 여기에서 뒤풀이를 하시면 딱 좋을 겁니다. 가로수는 온통 은행나무입니다. 모두 단풍이 잘 들었네요. 주변에 식당도 아주 많습니다.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현재 무료 개방 중입니다. 입구에 친환경 농업 박물관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제법 규모가 크고 소장품도 다양했습니다. 참, 다도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하루 5번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공원과 산책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가족 나들이로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이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곳에 오면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용문사입니다. 용문사는 주차장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왕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은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단풍 산책로라서 항상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무장의 길이라 가을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도 있는데요. 양쪽에 있는 산책로를 서로 이어줍니다. 이 다리는 해탈교입니다. 해탈교를 건너면 바로 용문사입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아름다운 용문사가 나타납니다. 용문사의 명물은 바로 천년 은행나무입니다. 무려 1100살이나 되었고 높이는 42m로 1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 크기와 압도적인 비용은 영상으로는 반의 반도 못 담는 것 같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푸른빛이 가득했는데 드디어 완전히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래쪽 기둥의 둘레는 무려 15m로 성인 10명이 손을 잡아야 겨우 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커서 해마다 은행 열매가 350kg이나 수확되는데요. 모두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네요. 내려갈 때는 다른 코스로 내려갔는데요. 이쪽 코스도 걷기에 아주 좋은 코스였습니다. 용문사까지는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놓치지 말고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단풍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관광단지 식당가에서 점심과 뒤풀이를 했습니다. 식당이 워낙 많아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12시 20분 버스를 탔습니다. 가을 주말에는 교통정체로 도착 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리길 바랍니다. 약 20분 정도 걸려 다시 용문역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용문역에서 버스로 용문사로 가실 분들은 1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버스 시간표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문역 앞에는 용문시장도 있어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겠네요. 저는 12시 59분 무궁화호를 탔는데요.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면 반나절만 해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알찬 코스였습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